한나 씨, 이번엔 중국으로 떠나셔야 합니다. 중국이요? 지금이요? 네, 여기서 1시간이면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1시간이요? 1시간 안에 어떻게 중국으로 가죠? 피디님, 중국이라면서요? 오늘 한나 씨의 투어를 도와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림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대림동 혹시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저는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찬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도 대림동을 투어하고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나님을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좀 대림동 걷기 투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과일들이 되게 다양한데 아마 처음 보시는 과일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요거 처음 보는 것 네,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이 과일. 뭐처럼 생기셨어요? 딱 보셨을 때. 좀 배처럼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배 같기도 하고 사과? 사과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이 과일 이름은 사과배입니다. 아, 정말 네, 사과배예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한자로 오.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연변 사과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과배는 한국에는 없는 과일 품종인데 연변에만 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요? 저건 혹시 뭐예요? 뭔가 미니 아. 사과 같은 느낌인데? 이게 미니 사과 싸구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못 보는 사과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너무 작은 신기해요. 사과. 예. 이것도 일상적으로 좀 많이 먹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맛은 그냥 사과랑 똑같나요? 아니요, 조금 오묘합니다. 아, 조금 그래요? 차이가 있죠. 네. 아, 여기도 잠깐 소개해 드릴까 봐요. 네네. 네. 대림동에 오시면 물론 식당들, 먹거리들도 많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가게들이 여행사라든가 환전소가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많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많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이 대림동이라는 동네의 특성 때문인데요. 네. 중국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체류 자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여행사들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끔 체류 기간 연장이라든지 체류 자격 취득 변경을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소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본국에 가족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출신국의 이제 화폐로 환전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가게들이 많이 보일 거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가볼까요? 좋아요. 네. 아이고, 맛있는 것을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길거리 음식이네요. 아, 길거리 음식이죠. 혹시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음식 같은 경우? 꽈배기 아닌가요? 꽈배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비슷한데? 생겼죠. 예. 네. 중국식 꽈배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북방계 동포도 그렇고 이주민들은 밀가루 음식들을 되게 좀 선호합니다. 아. 아침 대용으로 드시기도 하시고 여기는 이제 꽃빵, 화권, 오. 화권이라고도 하고 이게 지금 여우티아오인데 네. 이거는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을 때 네. 아침에 콩물에다 두유에다 이 여우타오라는 걸 찍어 드시는 아. 네네 그런 이제 일화가 있었거든요. 요거 좀 담아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한 2개만 담아 주세요. 네네. 골고루 좀 맛을 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대림동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그런 음식들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왜냐면 이런 밀가루 음식들은 네. 아침 대용으로 좀 많이 찾습니다. 아. 사람들이. 예, 예. 아이고 정말 북적북적하죠? 사람이 굉장히 여기가 이제 많네요. 대림중앙시장이라는 곳이고요. 또 여기를 지나칠 수가 없죠. 여기 딱 보시면 뭐처럼 생기셨어요? 순대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보던 순대랑은 또 조금 조금 다른데? 차이가 네네. 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식, 연변식 순대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즐기는 순대인데요. 한국 순대가 안에 소가 이제 당면이라면 여기 안에 이제 찹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찹쌀 순대 순대입니다.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음식들이 그렇죠. 많네요. 그렇죠. 강원도 분들은 또 드셔야 맞아요. 찹쌀 순대는 또 강원도에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예. 보통 요런 순대 같은 경우는 뭐를 찍어 먹나요? 간장을 찍어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소금이 밑간이 아니고? 되어 있어서
사실 굳이 안 찍어도 되죠? 네네네.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이제 소금을 소금을 찍죠. 찍어 먹는 네. 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이건 소금 대신 이제 간장을 주로 찍어 간장. 먹습니다. 네. 이렇게 먹는 방법도 다르네요. 네. 10,000원어치가 제법 많네요. 네, 많이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심이 굉장히 푸짐하네요. 그렇죠. 사실 대림중앙시장처럼 이렇게 북적북적한 이 전통시장은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와보시면 인심도 좋고 네. 또 옛날의 그란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도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이 항상 많은가요? 많습니다. 오늘이 사실 주말도 아니고 아. 평일임에도 이렇게 북적북적한데요. 훨씬 일요일에 많아요. 오시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덕분에 진짜 재밌게 시장 구경했던 것 같아요. 아유, 사실 저희가 되게 짧게 둘러봤지만 네. 대림동은 그만큼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게다가 인심까지 훈훈한 맞아요. 그런 동네입니다.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회 되면 더 진득하게 한번 좀 다녀와 더 보시길 디테일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네. 저희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제요, 저희가 이런 주전부리로는 안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식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먹으러 가나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네네.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럼 또 맛집으로 데려가 아유, 주시겠죠? 그럼요. 네,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동하시죠. 네. 이 식당이 제가 지인들한테 1순위로 추천하는 아, 대림동 그래요? 맛집입니다. 1순위라면 좀 기대가 네네. 큰데요? 이 메뉴판이 있는데 일단 어떤 메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집은요, 네. 볶음 요리가 좀 유명합니다. 예, 그 불맛 있잖아요, 중국 아, 특유의. 네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럼요. 이 중국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보는 맛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 요리들 그래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익숙할 법한 이 이게 요리. 꼬바로우인가요? 맞습니다. 꼬바로우입니다. 근데 저희가 평소에 좀 네. 알고 있는 꼬바로우랑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 평소에 이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좀 많이들 주문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탕수육이나 짜장면은 100년 전에 한국에 정착한 화교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한 한식이라면 이 꼬바로우는 정통 돼지고기 튀김이라고 이게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이군요. 그럼요. 꼬바로우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꼬바로우는 또 방금 이제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겉바속촉이 딱 맞네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좀 맞춰보자면 아까 네네. 말씀하신 토달복 맞습니다. 계란볶음 네네, 맞죠? 도달볶이고요. 이것도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네. 이걸 많이 아, 먹으면서 그래요? 자랐고요. 도달복 어떠신가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 집이 맛집입니다. 이거 정말 제 취향 저격이에요. 따뜻해서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또 만들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시도를 가장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먹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쉬우니까요. 재료를 구하기도 쉽고 계란이라든가 토마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네네. 건두부 한번. 건두부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담백하고 건두부라고 해서 저는 조금 좀 딱딱하거나 그러지 네네네. 않을까 했는데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하고 네. 맛있네요. 이게 사실 네. 동포들의 음식이라고는 할 네. 수 없거든요. 이게 다 중국 요리들인데 근데 동포들 자체가 중국이라는 이 15억 인구의 땅덩어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식습관도 물론 한국의 김치라든가 또 뭐 순대 이런 고유의 어떠한 전통 음식도 가지고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중국 요리들도 일상적으로 볶음 요리들도 일상적으로 많이 선호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 대림동 걷기 투어는 사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저희 대림동 걷기는요 작년 연초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꼭 2년 정도 됐네요.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럼에도 네. 1000명이 다녀왔다는 이 사실. 그러네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어제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제도 그리고 한 바퀴 걷고 네. 여기에서 이 아, 식당에서 식사를.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림동 걷기를 시작하게 된 네. 계기가 있습니다. 뭐죠? 한국 사회 주류에는 네. 대림동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인식이 좀 지배적이에요. 근데 그래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데는 사실 한국에서 2017년에 상영한 청년경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자체가 네. 대림동을 배경으로 이제 촬영했습니다. 영화 그 스토리를 보시면 이 중국 동포들의 가게가 가게의 지하에서 여성들을 감금해 놓고 인신매매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그러니까 완전히 허구고 완전 무서운 실화도 스토리네. 아님에도 네. 대림동이 엄청나게 이제 흑화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도 이제 걸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기존의 한국의 어떤 정통 문화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데 네. 여기도 걸어보시면 사람 사는 동네고 맞아요. 또 우리 동포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의 땀 냄새가 느껴지는 정감 있는 동네다라는 오, 것을 좀 한국 사회에 좀 제대로 전하고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게 되셨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직접 걸어보고 체험하면서 이제 깨달을 기회가 사실 잘 그렇죠. 없잖아요. 실제로 네.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서 대림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간다. 뭔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편견을 바꾸고. 깨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많이들 하십니다. 동포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에 있을 법한 어떤 공동체의 원형, 또 후한 인심 같은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또 팁 하나 드리자면 대림동에 와서 볶음 요리를 시키면 많이 시키지 말라. 기본적으로 한 2개 시키면 서비스 하나가 올라옵니다. 네. 서비스를 항상 주시니까. 네네. 2개, 3개 시키면 서비스를 주는 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건 진짜 모르던 네네. 꿀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오케이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대림동 꼭 한번 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재밌는 구경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한나님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림동의 매력과 다양성을 어필하고 소개할 수 있어서 의미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구경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